네, 데이터베이스 강좌에 이어서 비전공자의 전공자 따라잡기 자료구조 강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다음에 자료구조, 이게 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수업이죠. 그래서 비전공자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면 자료구조 수업을 들은 전공자들과 적어도 지식은 똑같게, 수업을 들었다는 학위는 없지만 적어도 지식은 똑같게 만들어드리는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촬영하는 거는 미편집본으로 유튜브에서 유튜브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만 인프런에 강좌 올라가기 전까지 공개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렇게 제가 말 더듬는 부분은 다 편집돼서 올라가니까 나중에 강의 구매하실 분들 혹시나 이거 얘 말 막 더듬는 상태로 올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강좌 제가 이제 자료 구조를 세 번째로 선정을 한 이유가 네트워크랑 데이터베이스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알아두면 편해요. 알아두면 회사 생활할 때 뭔가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체제 이런 거는 뺀 이유가 운영체제 컴파일러 이런 것들은 뺀 이유가 사실 진짜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뭐 알아야 한다면 한두 가지의 개념만 쏙 빼서 배우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지금 강좌로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이 보통 이렇게 선후 관계로 선수 과목 그 다음에 자료구조 배우고 난 다음에 알고리즘 배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강의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자료구조는 배워야 돼요. 자료구조는 배워야 되고 저 자료구조 안 배웠는데 지금까지 프론트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 자료구조 하나만 딱 대도 이게 자료구조였어요? 라고 막 놀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배열과 객체입니다. 배열과 객체. 얘네 둘이 자료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미 다 자료구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민 하셨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이 상황에서 객체를 써야 되나 배열을 써야 되나 이런 고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객체와 배열 이렇게 서로 고민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자료구조 두 개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되나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신 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알게 모르게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알게 모르게 실무에서 자료구조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자료구조들 여기에 제가 자료구조 제 블로그인데 제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를 좀 많이 해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우선순위 q 해시 테이블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번 강의는 강의 교환이 그냥 제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제가 이렇게 코드나 설명들을 다 적어놨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고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투표를 받아놨는데 너무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구조가 뭔지 그리고 자료구조가 어떤 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때 효율적인지 그런 거 서로 장단점 비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기 이 코드들 한번 같이 짜보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자바스크립트로 진행됩니다. 제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서 사실 자바스크립트가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진행하는 자료구조. 그래서 아마 프론트 개발자분이나 이제 웹 개발 쪽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라서 편하실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좀 힘들어하셨던 이유가 프론트 개발자분들, 그다음에 웹 개발자 지망생들 이분들은 다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언어가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파이썬이거나 뭐 자바, C++ 이런 것들 사실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좀 버겁거든요. 특히 초보일 때는 빠르게 자바스크립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언어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만들고 여기만도 벅찬데 막 코딩 테스트 있는 곳은 다른 언어로 코딩 테스트가 있는 곳에 자바스크립트로 막 그 학습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코딩 테스트 자체는 자바스크립트로 보더라도 학습을 할 때는 다른 언어로 학습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자료구조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 블로그의 글들이 다 옛날 문법이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최신 문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다 여기 이 알고리즘 칸의 자료 구조, 여기 부분,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이거를 만약에 한번 먼저 보시고, 이거는 지금 무료 공개 영상이니까 한번 이거 딱 이렇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해가 된다 이러면 안 보셔도 돼요. 이 강의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 블로그 글만으로도 독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 이런 ABL 트리 같은 거 있죠. 레드 블랙 트리, ABL 트리. 보통 여기까지는 자료 구조로 많이 배우는데 이런 거 하실 때 코드가 좀 머리가 터지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설명들 같이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이 강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구조는 보통 알고리즘의 전 단계로 배우는 이유가 알고리즘 문제들 풀 때 제가 알고리즘 문제도 많이 풀어놨거든요. 여기에 이런 것들 한 번씩 같이 보시면 좋고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가 들어가요. 왜냐면 자료 구조라는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을 어떠한 자료 구조에다가 효율적으로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잘 풀려면 자료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자료 구조를 선택을 해야지만 알고리즘을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선수 과목이 자료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기 자료 구조들 있죠. 자료 구조들별로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뭐 이런 거 써놨는데 여기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거가 뭔지도 알아보고 이게 뭐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낮은 것들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제일 낮은 거 하나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게 값을 넣을 때, 값을 뺄 때, 뭐 값을 수정할 때 요럴 때마다 서로 잘하는 게 다릅니다. 이 자료 구조들이 여러 개인 이유가 각자 간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간에 잘하는 거. 어떤 애는 넣는 것만 엄청 잘하고 어떤 애는 읽는 것만 엄청 잘하고 어떤 애는 정렬만 엄청 잘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가장 효율적인 자료 구조를 골라서 푸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자료 구조는 진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만 필요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요즘은 또 프론트에서 많은 데이터를 받아오고 화면 그릴 때 뭐 정렬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뭐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렬도 훌륭하긴 하지만 가끔씩 여러분들이 직접 정렬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자료 구조를 아는 사람과 자료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리액트 같은 걸로 따지면 리렌더링 이런 데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자료 구조를 엄청 잘 아는 사람은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가장 효율적인 자료 구조로 저장을 해놓고 그걸 이제 반복을 돌려서 또는 정렬을 해서 이렇게 쫙 표현하면 한 방에 쫙쫙 뜨는데 만약에 자료 구조를 모른다 그러면 아는 게 프론트 개발자들은 아는 게 객체랑 배열밖에 없거든요. 사실 얘네 둘도 매우 훌륭한 자료 구조긴 하지만 객체, 배열 이 두 개만 알고 열심히 그걸로 코딩을 하겠죠. 근데 뭐 사실 객체, 배열 두 개 알면 뭐 그걸 지지고 볶고 하기도 힘들어요. 걔네 둘은 뭐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거 막 일부러 막 순서 막 억지로 막 맞추고 막 이러고 있으실 수가 있는데 혹시나 막 그렇게 객체와 배열만으로는 뭔가 잘 안 된다 그런 거를 좀 느끼셨다면 이렇게 자료 구조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또 생각났어요. 말하면서 생각난 게 객체 안에 배열이 들어있고 배열 안에 객체가 들어있고 다시 뭐 객체 안에 또 배열이 들어있고 이렇게 객체 배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자료 구조 이것도 뭐 자료 구조예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혹시나 내가 이렇게 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걸 쓰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배우는 자료 구조 중에 뭔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만약에 적용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의 코드는 엄청나게 막 깔끔해지고 성능적으로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를 배울 때는 항상 진짜 이걸 느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은 절대로 스스로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스스로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생각해냈다면 천재인데 문제는 그 스스로 생각해냈더라도 그거를 증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증명할 줄. 그게 수학적으로 진짜 가장 훌륭하다를 증명해야 돼요. 이게 원래 대학교에서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배우면서 그게 수학적으로 맞는 수학적으로 뭐 최적이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합니다. 증명. 근데 여러분들은 증명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는 빼고 전공자에 비해서 이런 거는 못하게 되긴 하지만 사실 이게 뭐 실무에서 증명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학자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트리의 장단점이 뭔지, 코드로는 구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거, 이 복잡도 이런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드리면서 이제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멤버십에서만 먼저 보실 수가 있고 인프런에 올라가기 전까지 인프런에 올라가면 멤버십에서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편집본이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을 해서 제가 깔끔하게 만들고 뭐 자막도 달고 추가 자료도 넣고 그렇게 해서 올라갈 거라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고 그냥 이거는 테스트 삼아서 올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